예, 지금부터 종합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혹은 연변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 차문화 학술 심포지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네 분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시민들께서 들으셨던 바와 같이 한국 차 문화 내에서 이 다구라고 하는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우리 도구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다구라고 하는 것이 고대부터 현대 이 지점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했고 의미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년에 국제학술대회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중일 제다법이죠, 일종의. 그 제다법과 관련해서 다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발전해 왔는가를 비교하는 그런 섹션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 강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문헌학적 고찰을 이렇게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개인의 체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론적인 부분을 접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 강연의 방식이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모든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한국 차문화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 영역들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거나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통일성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아까 중구난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썼습니다만, 서로 이제 주장이 다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그런 게 지금 현재 한국 차문화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술 심포지움에서만큼은 조금이라도 우리 한국 차문화와 관련해서 이 차문화를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특정 학회라든지 연구소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일시켜가면서 보편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네 분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좀 긴밀하게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미리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질문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먼저 한번 오늘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다 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함께 들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했던 그 발표 내용과 또 다른 분들이 발표했던 내용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봤을 때 무엇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고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2분 정도 해서 요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플로에 계신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선 교수님, 오늘 이제 한국 고대 다예의 고찰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번 저희 차문화 학술 심포지움에 오셔서 유사한 내용을 또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그런데 이제 이 고대 주로 이제 통일신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차문화라고 표현했을 때 다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되었는가를 이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혹시 강연 내용 중에서 빠졌거나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2분 정도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첨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정영선 선생님. 네. 예. 첨언을 할까요? 예, 따로 보완을 하시든 첨언을 하시든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은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아까 시간상 못했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요? 예. 원정령 차 독이죠. 독이 원정령 독이의 그 차나무라는 것은요. 제가 그 그림이 차나무라는 것은 그 영자는 확실하게 번영한다는 영자가 맞습니다. 그 제가 그 아마 사진 뒤에 다 나오죠. 그래서 그걸 밝혀낸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차나무가 그 약간 엇나가거든요. 자랄 때 잎이. 그리고 차나무 잎을 그런 식으로 그린 그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저는 성과로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을 안 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장남은 교수님 혹시 첨언하실 부분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도 예, 뭐 첨언하자면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질문 위주로 해서 답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병선 선생님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예, 뭐 다루지는 않았는데 뭐 여건이 된다면 19세기 말 이제 고종 연간에 보면 그 서양과의 관계에서 뭐 커피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새로운 차와 관련된 그릇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여건이 되면 그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종일 선생님. 제가 차문화 근대 도자와 차문화 발전을 주제로 했는데 그 찾아보니까 저도 이제 근대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제 그 연구한 실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연구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교차 질문도 가능합니다. 영역이 다르더라도 교차 질문이 가능하고요. 먼저 플로에 계시는 분들 질문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을 지목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 네. 여러분께서 전문적인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 이런 세션에서 그 들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발표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로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저 개인으로 있었는데 어쨌거나 간에 오늘 제가 그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은 차라는 것이 처음에는 약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호식품으로 이런 변천했다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두 분께서 하셨던 것 같은데 약용으로 차가 처음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가 되었다면 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간에 약이라는 것은 대체 그 민족이든 개인이든 간에 음식과 관계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식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약의 효능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타임즈에 옛날에 음식에 관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 We are what we eat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먹는 것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차가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식생하고 중국의 식생하고 일본의 식생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진짜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채소 위주의 이제 음식 섭취를 주로 하는 거죠. 그럼 중국은 생각할 때 상식선에서 볼 때 돼지고기 위주의 비계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의 또 식생이 다를 터이고 일본은 또 어류 위주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위장이 아주 조건화된 그 조건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랬을 때 약용으로서의 차가 이렇게 어떻게 동일하게 그렇게 차가 이렇게 도입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각자 다를. 근데 이제
방병선 선생님께서 조선에 오면은 조선에 여러 가지 차가 안내가 된다. 과일차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조금 그건 좀 그 괜찮은 방향이다 그럴까? 약용으로서 차의 효능을 생각할 때 그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선생님께서 말하신 중국에서 아니면은 뭐 가야 시대부터 이렇게 있었다 하는데, 그 차나무가 가야 시대에 있었던 차나무가 중국 차나무가 여기에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같은 차나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약용으로 쓰이기에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좋은 차라고 가지고 들어왔다면 신토불이라는 이런 어떤 철학이라 그럴까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차나무가 우리에게 약용으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이제 뭐 성녀나 고위 관직 사람들만이 중국의 차를 먹었다면 그 사람들의 식생은 중국인들과 동일했을까? 가령 고기 위주의 그거여서 그럴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차가 일반 민들에게도 그렇게 일반화되어서 퍼졌는지, 그러면은 뭐 그 나물 묻고 물 마시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제기 중이라는 중국의 철학은 어떠하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너무 의문이 드는 게 많아서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숭늉이라는 문화는 도대체 그것이 주는 위안은 중국에서 들여온 차가 주는 위안보다 덜함이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분께 제가 지정을 할 수도 없고요. 워낙 잡다해서 생각이.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여기 또 영무자 선생님께서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오늘 그 강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뭐 그렇겠습니다만, 차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기득권 층과 관련되어 있죠. 그게 왕실이라든지 혹은 귀족이라든지 고대부터,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부터 해서 시대사적으로 이 음식 문화와 관련해서 차 문화의 변화 과정들이 어떤가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대별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식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문화라는, 특히나 차 문화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수십 년간 쓰여올 때는, 문화가 될 때는요, 역사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아무데나 그냥 문화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긴 역사와 철학이 있다는 부분하고, 아까 왜 식생활이 다르고 하면은 그 효능도 다를 텐데 왜 그러느냐.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차에 카페인하고 커피에 카페인하고 그 자체는 같습니다. 유효 성분만 다르고. 그런데 그 옛날에 카페인의 효능이 지금 여러분 한 이틀 사흘 차 안 마시고 커피 안 마시다가 한번 마셔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이 차의 약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대안인도 있고 많습니다만, 탄닌도 있고 많습니다만, 카페인입니다. 그 카페인이 그 옛날에 차를 마시면은 정신이 번쩍 들고 또 소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머리가 아플 때 머리가 좀 안 아프다. 이 굉장한 효능입니다. 이거는 약이지 이게 음식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신농시는 우화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신농시가 그 부터 차를 마셨다 했는데 기원전 1000년 전부터 마셨다는 이야기가 지금 중국에서 새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차는 분명히 식품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찻자리하고 밥 먹는 자리하고 그냥 밥 먹는 자리에서 그대로, 물론 중국 음식은 뭐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야채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숭늉을 먹었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당신네들 숭늉 먹었지 차 먹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학회에서. 큰 학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봐라.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학인들
문인들이 멋으로 글을 쓴 게 아니다. 차 한 잔 마시고 깨치고 차 한 잔 마시고 경전 공부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숙녀들이 또 글도 한자도 공부해야 되고 그런 어떤 그 각성 효과를 가장 중요시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신토불이라는 게 현대 과학으로 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음식에는 신토불이라서 저도 한국산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차가 중국 대륙에서 황하유역입니다. 황하 이꼴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 고대로부터 황하유역의 문명이 발생지입니다. 중국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여러 5대 문명 발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명 발상지와 마찬가지로 황하유역에서 문명이 발상해서 그게 점차 동전된 겁니다. 동쪽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너무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숭늉 문화에 대해서 혹시 또 저는 숭늉도 좋아합니다. 이제 끝낼게.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그 통일 신라 시대 때 네. 차 문화에서 차는 약용으로 사용됐습니까? 아니면 기호식품으로 사용됐습니까? 우리가 기호식품 대용차가 제일 먼저 문헌에 나타나는 게 고려 말 2세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약용이라는 것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목은 2세기 글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시대에 와서는 차가 참 맛도 없고 좀 그런 조선 초기에는 태종 굉장히 발달했어요. 여기 그거는 답변해 주실 때는 고대는 어땠어요? 신라 시대 때. 신라 시대는 차는 무조건 작설차, 작설명차만 의미했습니다. 신라와. 왜 고려시대 때, 고구려 시대 때나 신라 시대 때는 그 작설차를 음용했습니까? 예? 왜 그때 고대 시대 때는